안녕하십니까. 디지털타임스의 논설실장 이규화입니다. 오늘부터 이규화의 필통을 시작합니다. 이규화의 필통의 의미는, 필통은 첫째, 많은 팬들이 그득 담긴 필통을 상상하시면 됩니다. 정론, 직필을 하는 그런 필통이라는 의미로서 필통이라는 뜻이 있고요. 두 번째는 말 그대로 필이 통한다, 꼭 통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과 저, 그리고 사람과 사람끼리 통한다 하는 그런 의미로 필통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의미로는 필이 영어로 무엇을 벗긴다, 파헤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통은 그것도 역시 영어인데 어떤 비밀 결사 조직, 어떤 부패한 어떤 집단, 단체, 이런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필통은 어떤 음모, 나쁜 어떤 결사를 파헤친다 하는 그런 거창한 의미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규화의 필통, 오늘 첫 방송인데요. 이규화의 필통은 디지털타임스의 뒷다 방송의 하나의 코너로서 시작하는 만큼 자유시장과 자유민주의 가치를 드높이고, 그로부터 우리 사회의 행복을 더 충만하게 하는 그런 역할의 작은 미랄이 되고자 합니다. 아무튼 처음 방송이고 제가 미숙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많이 헤아려 주셔서 좀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이 첫 방송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구독자가 0명입니다. 앞으로 구독, 좋아요 좀 많이 좀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방송인데요. 저희 디지털타임스에 제 칼럼이 있습니다. 이규화 칼럼이 있는데요. 7월 17일자 이규화 칼럼 제목이 문 대통령과 인조 그리고 이승만이라는 제목으로 게재가 됩니다. 그 칼럼을 바탕으로 첫 제 유튜브 방송의 주제를 정했습니다. 사실 지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최대 현안은 지금 한일 외교 갈등입니다. 사실 이게 외교적인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나라의 경제, 그리고 안보, 그리고 국민 간의 교류, 다방면에 걸친 이 문제가 이번 한일 갈등에 다 결부되어 있습니다. 지난 7월 4일 일본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산업의 필수적인 소재인 세 가지 에칭가스를 비롯한 세 가지 소재를 한국에 수출할 때 아주 까다로운 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그런 규제를 시행한다고 밝히고 또 4일부터 들어갔습니다. 사실 일본이 지금까지 대한민국에 대해 노골적으로 행동으로 반한 행동을 한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1965년에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 54년 동안 일본은 사실 한국에 대해서는 좀 수세적이고 수용적인, 또는 좀 어떻게 보면 좀 포용적인 그런 자세를 취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 4일을 기준으로 일본의 태도가 정말 180도로 바뀌었습니다. 일본이 한국에 대해서 이렇게 경제 보복을 가하는 경우는 정말 없었습니다. 이것은 일본으로서는 단단히 마음을 다잡은 그런 결심의 결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외교에 있어서 어떤 노골적인 경제 보복이라든가 또는 어떤 행동으로서 혐오적인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은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특히나 일본은 국제사회에서 굉장히 완곡한 표현과 그리고
2차 대전 전범 국가로서 가능하면 수용적인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그런 일본이 이번 2019년 7월을 기준으로 완전히 태도를 바꾼 겁니다. 그만큼 이번 한일 갈등은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꼭 풀어야 될 우리로서는 그런 숙제입니다. 그동안 일본은 한국에 대해서 누적된 어떤 피로감을 느끼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단적인 예가 일본의 주요 신문들이 일본의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해본 결과 거의 60% 가까운 이 일본 국민들이 이번 일본 정부의 대한 수출 규제가 정당하다, 지지하다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건 굉장히 강경한 조치를 일본 국민이 지지를 하는 건데요. 그만큼 일본이 한국에 대해서, 한국 정부에 대해서 어떤 신뢰를 할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을 했고, 일본 국민도 일본 정부와 마찬가지로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그런 단적인 그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사실 이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좀 현명하게 대처를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 문재인 정부가 현명하게 대처를 못 해왔습니다. 이 사태의 그 직접적인 발단은 2018년 10월 30일 대법원에서 일본 강제징용을 당했다는 당사자들의 후손이 소를 제기를 해서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 판결을 받았는데, 대법원은 그 사람들의 배상 요구가 정당하다 하고 1억 원씩 배상을 하라는 그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때서부터 한일 관계가 악화하기 시작됐고요. 또 그 언간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박근혜 정부에서 한일 간 끊임없이 갈등을 빚어왔던 위안부 문제를 어느 정도 선에서 합의를 하는 위안부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문재인 정부는 들어서자마자 파기하겠다는 의사를 끊임없이 밝혔고, 또 결국은 작년에 파기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또 작년 12월에 동해상에서 우리 이 해군이 일본 초계기의 사격 전 단계인 레이더 조사를 했다는 그런 논란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누적되면서 일본이 한국 정부를 신뢰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는 한국 국민이고 우리 정부를 지지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것이 전제가 돼야 되지만, 사실 이번 일은 문재인 정부의 미숙한 외교로 불거진 그런 측면이 많기 때문에 우리 문재인 정부를 먼저 비판을 하고 어떻게 앞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고민하는 것이 진정한 해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일본은 내일이죠. 2019년 7월 18일까지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따른 후속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한국 정부에 제3국의 위원이 참여하는 중재위원회 개최를 요구했습니다. 그에 따른 답을 7월 18일까지 한국 정부가 해줄 것을 요구를 했는데요. 우리 한국 정부는 그에 대한 답을 아직 안 했습니다. 비공식적으로는 우리 문재인 정부는 일본 정부의 그 요구에 답을 안 하는 걸로 그렇게 내부 결론을 낸 것 같습니다. 지금 하루를 앞두고 있는데요. 정부가 지금 정부의 아무런 움직임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본은 당연히 예고했던 대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 세 가지에 대한 수출 규제뿐 아니라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해서 합당한지 여부를 심사하는 수출 심사에서 특혜를 부여를 했는데 이 특혜를 부여하는 나라가 아시아에서는 한국이 유일했습니다. 그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겠다는 그런 예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7월 18일까지 일본이 제안한 제3국 중재위를 무시하거나 또는 거부한다면 아마 일본은 10중 8구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하는 그런 법적 절차를 밟을 것임이 분명합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 세 가지에 대한 충격은 비교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파급 영향이 생길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정부나 산업계에서 파악하는 화이트 리스트 대상이 되는 품목이 약 한 1,100여 가지라고 합니다. 근데 그 1,100여 가지가 우리 산업에서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부품과 소재고요. 또 일본이 세계 시장에서 굉장히 점유율을 높게 가지고 있는 그런 이 품목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주로 이제 전자업종, 화학업종, 또 심지어 기계업종, 또 여러 가지 뭐 첨단 섬유, 그 다음에 심지어 이제 바이오라든가 우주항공이라든가 이런 여러 분야에서 부품이나 소재를 공급받지 못해서 공장이 올스톱하는 그런 최악의 상황도 맞을 수가 있는 겁니다. 때문에 그것만은 막아야 된다는 여론이 국내 여론이 있었고요. 대다수 우리 국민들도 문재인 정부가 냉정을 찾아 화이트 리스트 배제되는 것은 막아야 된다는 그러한 그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난 15일 수석보좌관회에서 얘기했듯이 일본의 강경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일본에 대해 구체적인 어떤 제3자 조정에 대한 수용 여부를 밝히지도 않고 또 그것을 거부를 하면 우리는 이렇게 하자는 어떤 대안을 제시하는 것도 없이 일방적으로 일본이 만약에 경제 보복을 하게 되면 일본이 한국보다 더 큰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재인 대통령의 그 수보 회의에서 한 이 발언은 사실 일반 우리 그 산업계 사람들이 봤을 때 글쎄 이해를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본에 의존하는 부품 수입이 훨씬 많고 또 그 기술을 우리가 따라가려면 국산화를 하려면 1년 가지고는 안 됩니다. 적어도 5년, 6년, 많게는 10년.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국산화를 할 수 없는 경우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우리 피해 정도는 생각 안 하고 일본 피해가 더 클 것이다. 그러니 경제 보복을 멈춰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설득력이 사실 없는 겁니다. 사실 2018년 기준 한일 그 무역에서 우리나라는 약 250억 달러의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한 540억 달러 정도를 수입을 하고 있고, 일본은 우리로부터 약 한 200억 달러, 190억에서 한 200억 달러 사이에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우리가 수입을 안 하게 되면 당신들이 수출을 못하게 된다면 이러한 무역 흑자를 낼 수 없을 것이라는 그런 점을 유념하고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수입을 한 그 부품 수사를 가지고 부가가치를 만들어서 제3국에 수출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큰 피해를 입는다는 것이 산업계의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사실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사태를 대하면서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역사적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그 역사적 교훈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첫째는
이승만 대통령의 독립정신에서 어떤 우리가 취할 어떤 힌트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아시다시피 구한 말 1904년 한성 감옥에 있을 때 그 열악한 상황에서 독립정신이라는 걸출한 책을 하나 냈습니다. 이 책은 지금 대중들한테 많이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29살 때 옥중에서 썼다고 하기에는 정말 주옥 같은 그리고 설득력 있는 그런 국제관계, 대한민국, 그 당시에는 대한제국이죠. 대한제국이 나아갈 발을 아주 뚜렷하고 설득력 있게 밝혔습니다. 거기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당시 청년 이승만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도자는 모름지기 사공과 마찬가지다. 국민은 그 배에 사공이 끄는 배에 탄 성객이다. 만약 사공이 뱃상만 몰두하고 성객의 안전을 개념하지 않는다면 성객들은 어떻게 그 사공을 믿고 배에 탈 수 있겠는가? 아마 성객들은 사공을 믿지 못하고 사공을 바꾸려고 할 것이다 하는 그런 예시를 지도자가 취해야 할 바로서 그 책에서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처럼 문재인 대통령도 대한민국이라는 배를 경랑 속으로 몰고 갈 것이 아니라 그 배에 탄 우리 국민들, 성객을 위해서 조심조심 그리고 안전하게 배를 몰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외교에서 우리 이 역사에서 외교에서 어떤 교훈을 얻는다면 아시다시피 조선 16대 임금 인조로부터 우리가 반면 교사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7세기 그 만주에는 후금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신흥 세력이 쇠락해가는 대륙의 명을 누르고 발흥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광해군은 임진난의 그 교훈을 바탕으로 임진난이 끝나고 후금과 명 사이에서 균형 외교를 통해 나라의 안정을 기하고 임난 후에 혼란했던 국정을 바로 세우는데 혼혈의 힘을 다 기울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광해군이 윤리적으로 옳고 그르다는 어떤 그 역사적 사변에 휘말리기도 있지만은 어떤 국익을 위해서 외교를 한 것은 굉장히 잘한 면입니다. 많은 분들이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광해군을 쿠데타로 인조와 그 당시에는 이제 능양군이었죠. 능양군과 사림이 그러니까 사림이 능양군을 앞세워서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것이 바로 인조 반정인데요. 인조 반정을 통해 그 집권을 했으면 나라를 안정되고 백성들을 유복하게 이끌어야 되는데 제대로 정치를 못했습니다. 특히 외교를 아주 못했습니다. 후금의 청태종은 조선과 후금과 맺은 조약을 지키라고 인조의 조정에 계속 요구를 합니다. 하지만 인조 조정은 후금은 오랑캐고 명은 임난 때 우리를 도와준 은혜국이다 하면서 명에 붙고 후금을 배척하는 그런 아주 어리석은 외교 정책을 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결국 인조는 후금의 청태종이 쳐들어와 남한사상에서 최후 보루로서 남한사상에서 청태종과 대적을 했지만 중과 부족으로 두 손을 들고 나와서 잠실의 삼전도에서 아주 치욕적인 항복 의식을 거치고 목숨만은 부지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외교를 잘못하면 통치자뿐만 아니라 조정, 국민이 아주 고단하게 됩니다. 이 인조의 교훈을 보면 지도자가 얼마나 신중하고 외교를 10개의 수를 앞서서 봐야 하는지 아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앞으로 이번 한일 갈등의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이승만 대통령의 교훈, 그 다음에 인조의 반면 교사를 통해 국민을 사지로 몰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앞에는 지금 이승만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인조의 길을 갈 것인가, 양단의 길에 놓여 있습니다. 자기 정권의 이익에 매몰되지 말고, 정권의 자존심에 매몰되지 말고, 국민을 바라보고 국민의 이익, 국익을 기반으로 한 판단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이번 그 한일 갈등을 무사히 잘 해결하고 우리한테 닥친 또 하나의 거대한 과제인 북한 비핵화, 그 다음에 지금 수렁에 빠져들고 있는 한국 경제의 회복을 위하는 데 에너지를 모을 수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문재인 대통령은 한일 갈등의 해법으로 강대강, 그리고 오기, 쓸데없는 허세를 부릴 게 아니라 냉철하게 실익, 국가적 실익을 염두에 두는 그러한 해법을 찾기를 간곡히 부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